2월쯤에 JMIR에서 발간이 된 논문이고요. 이제 그 재활 치료를 모바일 챗봇, AR 그리고 물리치료사와 다 같이 엮어서 하나의 테라피로 만드는, 여기서 칭하기를 Hybrid Ubiquitous Coaching System을 만든 것에 대한 논문입니다. HUC라고 줄여서 말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냥 인트로 메서드와 4가지의 스터디가 있고요. 디스커션이 있겠습니다. 문경쌤, 네, 전 화면 공유된 화면이 안 보이는데, 안 보여요? 다른 분들은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어. 보여요. 아, 그래. 여기만 안 보이네. 회의실에서 세팅 한번 해보세요. 네네. 진행하세요. 네. 그래서 인트로입니다. 일단 이런 근골격계 질환에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목의 통증, 통풍 등등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운동 능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들은 자식 생활이나 영양 불량, 비만 등의 이유로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 질병이 생기게 되면 만성 통증, 운동 기능 저하,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유병률은 18% 정도 되고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유병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병에 대한 질병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척도인 그 Years Lived with Disability는 21.3%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구 통계 수치이긴 한데, 한 사람으로 쳤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생존하는 그 수명 안에서 이제 질병을 갖고 살아가는 수명을 따졌을 때, 그게 10년이라고 치면 그 중에 21.3%가 이런 근골격계 질환을 갖고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통이 가장 흔한 질병이라고 볼 수 있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치료비가 GDP의 5.7%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구 고령화랑 자식 생활의 보편화 등으로 점점 이 질환의 유병률 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인터벤션 메서드가 점점 더 필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 치료가 이거의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데, 이것은 이제 치료 수능도가 문제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운동 치료사와 같이 병행하고 나서 집에서도 매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홈 트레이닝이라고 부를 수 있죠, 일종의. 그 홈 트레이닝의 치료 수능도가 낮고 한 30에서 6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치료 수능도가 낮아지면 치료 과정도 더디게 되기 때문에 그 치료 기간이 늘어나고, 그건 또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치료 수능도에 대한 척도도 여러 가지 인덱스가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 이제 레퍼런스를 단 거를 좀 살펴봤는데, 인덱스 자체는 굉장히 다양했고, 이 논문에서는 그냥 어디서 이렇게 인용해온 것은 아니지만 그냥 그 저자가 나름대로 이렇게 5가지로 디파인을 해서 나중에 수능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할 때 많이 얘기하는 세트와 레피티션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주 3회 운동을 한다라고 쳤을 때 그 3회를 다 했는지에 대한 세션이 있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10회 반복하는 걸 3번씩 한다라는 그 레피티션과 세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운동량에 대한 내용이고, 4번과 5번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얼만큼 정확하게 수행을 했는지, 그런 자세가 정확한지, 그리고 시간적으로 속도가 알맞게 했는지에 대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수능도, 척도, TED라고 부르기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5가지를 기준으로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수능도는 처방이 된 것과
실제로 수행한 것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완료가 된 것과 처방된 것의 차이가 일치해야지 좋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 정의를 그렇게 내렸고요. 치료 수능도가 낮은 이유는 뭐 간단하게는 그냥 까먹는 것도 있겠지만 몸 상태가 아주 안 좋거나 그런 태도, 즉 이 치료가 나한테 도움이 실제로 될 거라는 생각이 별로 없는 경우에 수능도가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포트를 보통은 이제 치료사와 만나서 면담 세션에서 진행을 하면 이게 좀 수능도가 높아지긴 하지만 어쨌든 집으로 가면은 혼자 수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뭐 스마트폰 기기나 VR 기기를 통한 서포팅 시스템을 통해서 수능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많이 있지만 최근 리뷰를 해봤을 때 아직도 좀 문제가 남아 있고 이 오서가 좀 어펜딕스로 리터처 리뷰를 쭉 정리를 해놨는데 거기서 이제 수능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해결이 그러니까 어드레스 되지 않는 측면들이 좀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어펜딕스긴 한데 살펴보시면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이런 물리치료는 아니고 운동치료를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이랑 그 최근 15년도 이후에 발간된 논문들을 리뷰를 해서 정리를 한 내용이고요. 각각 소개된 그 치료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구분을 했는지를 보면 이게 뭐 conversational agent가 그러니까 일종의 챗봇이 탑재되어 있는지 그 교육적인 내용이 있는지 실시간 피드백을 주는지 그리고 매일매일 그 코칭하는 것에 대한 서포트가 있는지 그 안에는 이제 리마인더를 줄 수도 있고 심리 교육적인 자료 즉 뭐 이게 왜 도움이 되고 왜 해야 되는지 등의 교육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모티베이셔널 메시지들을 제공하는지 등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 측면으로는 이제 데이터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치료사와 환자 간의 어떤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정보들이 교환이 되고 그 교환이 수동과 자동 중에 어떤 방식으로 교환이 되는지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코칭 채널로 해가지고 치료사와 환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저자가 디파인한 그 치료 수능도 디멘션에서 어떤 것들을 어드레스 하는지 그 다음에 IHO라고 해서 실질적인 그 health outcome 목표로 하는 health outcome의 영향에 대한 결과가 있는지 등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좀 내용이 많은데 보시면 챗봇 시스템은 거의 있지 않고 대부분 이제 비디오 베이스가 많고 뭐 이런 것들은 쭉 살펴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오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챗봇이 있는 것은 오직 3개밖에 없었고 그 중에 그런 everyday coaching이 되어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런 홀리스틱 어프로치를 가진 시스템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리가 만들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HUC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안에 이제 활용된 뭐라고 해야 되나 컨셉 아니면 리서치 에리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런 conversational agent, 챗봇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working alliance라고 해서 이제 상담학에서 말하는 작업 동맹인데요. 보통은 이런 심리치료사나 물리치료사, 뭐 그런 상담자와 내담자가 어떤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협력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맹 관계가 되게 잘 성립되었을 때 치료 수능도도 높아지고 치료 효과도 좋고 라는 것이 잘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좋게 관계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한 팩터가 되고요. 그래서 챗봇이 이런 거를
서포트한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이거를 시스템에 적용을 시켰고, 두 번째로는 이제 Human Supported Digital Intervention이라고 해서 그냥 그런 디지털한 메서드 혼자보다 이제 사람과 같이 서포팅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런 뭐 건강 관련된 심리학적인 측면들, 그리고 모바일 웨어러블 기술을 사용해서 일상에 좀 큰 로드 없이 좀 잘 스며들 수 있게 만드는 것, 이런 4가지 측면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개발 과정이 조금 스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2명의 운동치료사, 물리치료사와 함께 협업을 했다고 하고요. 맨 처음엔 이런 스토리북이라는 어떤 시나리오를 구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그 시스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 후에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2가지의 리서치 퀘스천을 잡고 4가지의 스터디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4가지 스터디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의 시스템을 계속 쭉 끌고 간 게 아니라 조금씩 버전 1, 2, 3 해서 3개 단계별로 좀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스터디를 진행하는 이터레이션을 거쳤다고 합니다. 리서치 퀘스천, 일단 스토리북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긴 그냥 워드 텍스트의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일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HUC 시스템이 이런 흐름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것들을 포인트로 잡고 그거의 디자인에는 이런 어떠한 요소들을 추가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5장짜리 정도 되고, 그 뭐 안에 이제 프랭크 루카스라는 환자와 뭐 치료사, 알렉스라는 디지털 코치 등등이 등장하여서 막 대화도 나누고, 보시면 쭉 읽어보면 이제 처음 환자가 이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그 소개받게 됐는지, 어떤 식으로 인스톨을 하고 경험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이런 테이크어웨이 포인트들이 몇 가지 그냥 추릴 수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스토리북을 구성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이런 식으로 코칭 시스템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제 도식화한 건데요. 처음에는 이제 어쨌든 그 first contact는 치료사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사와 만나서 치료사가 그 환자를 진단을 하고 어떤 홈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짜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치료사가 환자에게 이런 디지털 어시스턴트 시스템에 대해 소개를 하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 이런 카드 안에 QR코드가 찍힌 것을 건네주는데요. 그 QR코드 안에는 이제 그냥 다운로드 링크뿐만 아니라 환자의 데이터와 그 코치, 치료사 본인의 정보도 다 같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북에 보시면 이거를 이제 받아서 뭐 집에 가는 길에 QR코드를 스캔하면은 다운로드 링크로 연결이 되고, 그 다운로드 링크를 다운로드를 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또 QR코드를 다시 한번 스캔하면 뭐 가입이 자동으로 되어서 따로 뭐 패션 데이터 인풋 없이 다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등록을 하면 그 챗봇이 내가 알려주지 않아도 내 치료사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리얼리티와 버추얼 월드 간의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어태치먼트 본드를 잘 형성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해서 이거를 좀 강조를 하는 편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가서 이거를 통해서 매일매일 그 코칭을 받게 되고, 그 안에 이제 챗봇도 있고 AR도 있습니다. 그래서 챗봇에서는 리마인더를 주고 뭐 메시지 형태로 모티베이션 서포트를 주고 뭐 이런 텍스트를 주고요. AR 시스템에서는 이제 그 헤드셋을 착용을 하고 실제 아바타를 보면서 내가 운동하는 것을 지도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AR을 통해서 운동 세션을 끝내면 그 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TAD, 치료 수능도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 그 adherence information이나 그런 상태에 대한 정보가 다시 웹상으로 올라가서 그 치료사가 웹페이지 안에서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보고 환자가 얼만큼 운동을 잘 수행했는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다음 대면 세션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동을 진행할 수 있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디지털 시스템과 실제 트레이너가 아니죠. 실제 치료사와 함께 이렇게 협업을 하게 되는 코칭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건 이론적인 측면인데 이 시스템 안에서 어떤 아까 말씀드린 수능도적인 척도와 BCT라고 해서 이제 behavioral change technique이라고 해서 행동 이론에서 나온 그 한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그 연구 분야가 따로 있는데 여기 이제 이거에 대한 그 텍소노미도 정리가 계속 되고 있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인데 2011년도에 그 미치라는 분이 정리한 텍소노미는 이렇게 40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이 현재 시스템에 적용되어 있는지를 정리한 표고요. 여기서 보시면 한 40개 중에 몇 개냐? 8개 정도가 적용이 되었고 뭐 그 중에 요소로는 아까 말씀드린 리마인더, 모티베이터, 그 베네핏의 강조, 그 교육 자료, 데몬스트레이션 그리고 그 데몬스트레이션 안에 그 어떤 식으로 운동할 때 어떤 뭐 힙 핸식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어떤 그 하이라이트 중요한 것들을 하이라이트 해주는 것 그리고 환자가 실제로 수행할 때 모니터링 해주는 것, 그리고 실시간 피드백, 레피티션을 카운트 해주는 것, 그다음에 이제 보상 측면에서 하이파이브나 뭐 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하이파이브를 주고 뭐 재미있는 요소들을 추가하는 것 등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1차적으로 디벨롭된 시스템을 가지고 스터디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밑에 조금 요약을 다르게 했는데 보시면 버전이 3개가 있고 스터디가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버전으로는 그 35명의 페이션트와 그 박람회에서 리크루트된 35명의 환자라고 치면 이제 그냥 운동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랜덤한 환자들을 가지고 그런 HUC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서베이를 했고 그 다음 그것을 토대로 버전 2로 좀 개선을 시켜서 그 치료사들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걸 가지고 또 이번에는 그 치료센터에서 모집된 15명의 환자들에게 체험을 시킨 후에 시킨 스터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 명의 환자에 대한 4week 인터벤션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거를 이제 좀 하나씩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 버전은 이게 말이 좀 많은데 그냥 보는 게 더 간단해서 비디오를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오그라들긴 하는데 배속을 해서 한번 잘, 보, 잘 보이시나요? 소리도 들리나요? 네. 네. 좀 이런 걸 핸즈프리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버튼이 나오면 손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고 실제 치료사에 대한 정보도 담겨 있고 이런 아바타가 나와서 운동 수행을 하는 모델은 따로 있고 이 모델이 운동을 수행하게 되면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게 중요한지 포인트를 짚어주는 형태입니다. 이게 독일어라서 어차피
보고 같이 이렇게 따라하면 따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소리랑 보상을 주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컨트롤러가 없는 게 보통 이제 이런 VR 시스템에선 이 손에 컨트롤러를 같이 쥐고 활동하게 되는데 그걸 없는 거를 좀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운동의 좀 편의성과 그 기기 자체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그걸 없는 거 방식으로 디자인을 했고 그다음에 뭐 그냥 테크니컬한 부분은 그냥 처음에 그냥 정상적으로 서 있을 때를 이니셜 포지션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그런 y-axis의 그 변화를 이용해서 한 세트를 recognize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threshold value 같은 경우에는 그 initial position에서 15cm 이상 내려갔을 때 체크를 하고 그다음 velocity가 0.1 그러니까 거의 다 앉아서 이제 속도가 빵이 된 지점을 인식을 하고 그다음 다시 올라와서 그 이니셜 포인트에서 10cm 미만 인 포지션으로 돌아왔을 때 한 번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이런 수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실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두 명의 물리치료사와 함께 논의를 해서 정한 수치들이라고 합니다. 안 넘어가지.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박람회에서 리크루트한 35명의 사람들과 진행을 했고 이제 그 치료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한 37%가 여성이었고 그 평균 나이는 35세 그리고 대부분 그 제 생각에 이게 얘기하는 거는 그 이 시스템 샘플 시스템에서 나온 스쿼트 동작을 운동을 해본 사람이 91%였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항목들에 대한 서베이를 받았고요. 위에 4가지 같은 경우에는 7-point Likert Scale로 1점에서 7점으로 받아서 보시면 그냥 뉴트럴 상태라고 볼 수 있는 4점에 비해서 얼마나 유의하게 높았는지를 보았을 때 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재밌게 받아들였고 쉬웠고 잘 따라할 수 있었고 집에서 한번 해볼 의향도 있다라는 측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Net Promoter Score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제품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할 때 많이 쓰이는 지표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 제품을 추천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0점에서 10점 척도로 측정을 해서 이제 9에서 10이 프로모터라고 볼 수 있고 0점에서 6점으로 체크를 하면 디트랙터라고 해서 그 제품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안 좋은 소문? 안 좋은 평가를 내려서 시장 평가가 안 좋게 될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모터와 디트랙터의 퍼센테이지를 구해서 총 마이너스 100에서 100까지의 스코어를 구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7점 정도로 돼서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퀄리테이티브한 피드백도 받았는데 뭐 도움이 됐다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서 이제 테이크어웨이는 좀 또 천천히 해야 되고 그 슈퍼맨 캐릭터가 마음에 안 들었다 모델이 너무 작았다 좀 게임화가 돼야 된다 뭐 이런 피드백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고려해서 다음 버전을 다시 디자인했고요. 이것도 비디오가 있는데 어디 갔지? 좀 모델이 이렇게 커졌고 좀 더 전문성 있는 룩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스스로 데몬스트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고 설명을 계속하고 이런 그 관절에 대한
포인트도 집어주면서 진행을 하고요. 아까 보신 게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그 발의 포지셔닝을 도와주는 그 아웃라인입니다. 보시면 카운트도 해주고 아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주고 이게 다 이제 측정을 해서 좀 틀린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내려가세요라는 발언도 하고 뭐 하이파이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여기서 이제 개선된 점들이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 측면도 있고 튜토리얼 그리고 에러 디텍션도 임플리먼트해서 피드백이 좀 더 잘 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threshold value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센티미터에서 그 키를 고려해서 0.25% 정도로 threshold를 바꾸고 뭐 속도도 이제 1.5초 미만이거나 4초 이상일 땐 너무 느리거나 빠른 것으로 측정되어서 그거에 맞는 피드백을 주게 되고 아까 vertical y-axis 기준으로만 측정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좌우 폭도 그 디텍트를 해서 그 10cm 반경 이상으로 넘어가거나 앞으로는 30cm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에러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이건 이제 환자들한테 적용하기 전에 치료사들 11명의 치료사들에게 사용을 해보고 피드백을 부탁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세미스트럭처 인터뷰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릴타임 피드백이 좋았다. 그리고 챗봇 그 모바일 챗봇 같은 경우는 리마인더가 좋았다. 하지만 이게 그 치료 수능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뭐 환자 치료사 간의 그 동맹 관계에 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줄 수도 있는 포텐셜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제 페이스-투-페이스 인터랙션이 그런 관계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시스템에서는 그게 부재하기 때문에 잘 형성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안 좋은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그 운동을 좀 더 정확히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에는 이제 유의하게 좋은 평가를 내렸지만 그 나머지 워킹 어라이언스에 대한 부분은 다 좀 안 좋게 평가하거나 유의하지 않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15명의 그 물리치료 운동 치료를 받는 필요한 환자들에게 적용을 시켜 보았는데요. 뭐 inclusion criteria는 다음과 같고 뭐 평균 나이는 37세, 피메일이 조금 더 이번에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다른 그 비디오나 페이퍼 베이스드 인스트럭션과 비교를 했습니다.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two period crossover study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환자가 두 가지의 처방을 각각 다른 시점에 받고 그거 두 개를 좀 비교할 수 있게 만드는 스터디 디자인을 채택을 하였고요. 내용 자체는 똑같이 그 세 세트의 10번의 스쿼트를 3세트씩 하는 거였고 그 운동을 하는 과정이 그 비디오로 녹화가 되어서 나중에 그 다른 치료사가 와서 그 운동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실제 치료가 아니라 이것도 랩 베이스드 스터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자들에게 서베이를 받고 그 인터뷰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멘탈 캐패시티 같은 경우에는 얼만큼 쉽게 운동을 잘 따라할 수 있었는지, 얼마나 짜증이 안 났는지, 하여튼 이게 점수가 낮은 게 잠시만요. Very low.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하이브리드 코칭 시스템이 가장 낮고 페이퍼로 갈수록 조금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크진 않지만 어쨌든 트렌드는 이건 좀 다르네요. 여기선 트렌드가 보이고 p-value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똑같이 윌커슨으로 유의하게 낮았는지를 아마 봤을 텐데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만큼 재밌었냐를 봤을 때 또 비디오와 HC가 좋았고 페이퍼가 좀 현저히 안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긴 한데 유스풀니스에서도 있었고 이게 보시다시피 페이퍼가 좀 유난히 점수가 안 좋고 HC와 비디오 간에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워킹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두 가지는 측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HUC 시스템에서만 측정을 하였는데 어타치먼트 본드 같은 경우에는 잘 형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앞으로 계속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시다시피 오히려 점수가 안 좋았습니다. 이거의 이유는 이제 인터뷰에서 보시다시피 AR 장치가 굉장히 무겁고 들고 다니기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을 하고요. Exercise Assessment Scale이라고 해서 이제 얼만큼 정확하게 운동을 수행을 하였느냐라고 보면 이제 HUC에서 좀 더 정확성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전반적인 평가는 뭐 HUC가 가장 이해하고 따라하기 쉬웠고 뭐 재밌었지만 챗봇이 그냥 감정적인 연결고리가 보이진 않았다라고 하고 버키너스 하드웨어 버키너스가 가장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 이것도 이제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뭐 다른 것들은 다 언급이 됐던 거고 이제 개선됐으면 좋겠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속도나 아바타의 룩 같은 것들을 조금 퍼스널라이즈 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평가와 너무 캐릭터가 좀 더 실제 사람을 닮았으면 좋겠다. 그럼 뭐 게미피케이션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버전과 한 사람의 스터디인데 세 번째 버전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고 그냥 좀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적합하게 몇 가지 변화를 줬는데 뭐 튜토리얼을 스킵할 수 있다든지 텍스트나 텍스처 같은 것들을 좀 랜더마이즈 시켜서 매번 똑같지 않도록 베리에이션을 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션을 얼만큼 컴플리트 했는지에 대한 것도 표기를 해놓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 앞선 스터디들에 참여하지 않은 새로운 환자를 리크루트해서 4주간의 필드 스터디를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N수가 1이니까 뭐 얼마큼 이거에 대한 뭐 깊이 있는 분석보다는 그런 실제 사용됐을 때 어떤 문제와 장점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포텐셜 정도를 보는 스터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 3회 똑같은 스쿼트를 하는 거였고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4개의 메시지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챗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Wizard of Oz method라고 해서 환자는 챗봇이 기계와 대화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리서처 중에 한 명이 그런 텍스트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고요. 이 메서드는 이제 아직 개발하지 않은
시스템을 시험하고 싶을 때 사용되는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4주 동안 진행한 다음에 인터뷰를 갖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또 이제 치료사들 3명에게 보여주고서 평가를 받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세션 같은 경우에는 세트, 레피테이션 세트가 다 똑같은데요. 지금 총 12세션이 있는데 마지막 세션은 이제 휴가에 가셔서 그 하드웨어를 같이 가져갈 수 없어서 수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2%의 컴플리션 레이트를 보였고 셋 랩도 다 그로 인한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첫 번째 주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로 갈수록 그 운동 정확도 에러가 떨어지면서 운동을 좀 더 정확하게 수행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메시지는 이제 시스템에서 보낸 게 17개였는데 그거에 대해 환자가 리스폰드를 한 게 총 8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주었고 실제 사람인 트레이너보다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고 평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다 얘기했던 것이고 조금 더 다양화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사용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치료사들에게 피드백을 받았을 땐 네, 아까 다 얘기 드린 건데 이것도 비슷한 결과,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언스를 수능도를 높일 수가 있고 특히 실시간 피드백이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 모니터링 인포메이션이 제공된다는 점이 좋았고 나중에는 그런 수치들 이외에 페인이나 웰빙에 대한 피드백도 환자가 좀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그 한 동작도 좀 개인에 따라 그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게 조금 더 베리에이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앞서 맨 처음에 설정했던 리서치 퀘스천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페이퍼나 비디오에 비교해서 멘탈 캐패시티도 낮고 accuracy도 높고 좋은 점이 있었다. 라는 평가가 있었고 헬스케어 엑스퍼트 입장에선 그 데이터와 릴타임 피드백이 되게 좋았었고 워킹 어나이언스 측면에서는 좀 스캡티시즘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스캡티시즘이 있었는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스터디에서는 그 시스템과 환자 간의 워킹 어나이언스는 잘 형성이 되었고 이것은 이제 테라피스트들을 치료사들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함께 컴플레멘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냥 트래디셔널 코칭 메소드와 비교하는 게 더 형평성이 있다. 그리고 그 치료사들이 이 시스템을 사용한 데이터를 본인의 치료 세션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treatment adherence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제 수치적인 정확한 제가 볼 때는 근거 레벨이 조금 낮긴 하지만 어쨌든 스터디 3에서 qualitative feedback에서는 그냥 adherence가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았었고 그 4week intervention에서도 물론 N수가 하나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일반적인 이런 그 수능도 스터디에서 보이는 그 adherence rate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5가지 수능도 측면에 대한 요소들을 모두 시스템이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디자인 챌린지와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챗봇의 퍼스널리티 형성을
이제 모바일과 AR에 다 똑같이 같은 캐릭터로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래야 이제 커넥션이 생겨서 하나의 존재로부터 관리를 받는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런 텍스트 메시지와 보이스 메시지 이런 일관성을 유지시키는 게 하나의 챌린지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냥 외관적인 측면도 문제가 됐었는데 조금 개선을 했었었고, AR의 문제점은 뭐 이거는 예상할 수 있다시피 그런 버키너스도 문제가 됐었고, 사람 집마다 이제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고, 그 field of view도 좀 제한이 있었고, 환자들마다 그런 anthropometric 몸 신체 구조가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챌린지가 있었다. 그리고 그런 아까 말씀드린 long-term adherence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다양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챌린지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서사이즈가 딱 스쿼트 하나의 동작으로 되었기 때문에 제너럴라이즈 시킬 수가 없다는 점. 그리고 임플리멘테이션도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 피겨 1처럼 완전히 이렇게 피겨 1 완전한 그런 시스템 임플리멘테이션을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고,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하고, 테라피 트리트먼트는 보통 9주에서 길게는 9개월까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실제 트리트먼트 기간을 고려한 리서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칭 어프로치도 이제 개개인의 그런 특성, 퍼스널리티에 따라 뭐 조금 더 유한 트레이너가 적합할 수도 있고 좀 더 엄한 선생님이 더 잘 맞을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런 코칭 테크닉에 대한 베리에이션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 스터디에서는 실질적인 헬스 아웃컴을 보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에서 강조하는 점진적 과부하 측면에서도 알고리즘이 점점 더 그런 그 어려움을 조금 높여서 계속 그 챌린지를 높여가는 것 측면도 필요하다. 그리고 AR도 무거운 게 문제인데 점점 경량화되고 있으니까 이것 부분은 나중에 해결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논문을 마치고 있습니다.